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62만원.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한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 노후 생활비 124만원.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지는 돈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돈,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이 돈 가지고 뭘 하겠어요? 라는 한숨, TV 뉴스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부모님 그리고 곧 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 문턱 한두 번 넘었을 뿐인데 평생을 바쳐 마련한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뼈아픈 공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평생 믿어왔던 사회적 약속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동아줄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6남매의 마디로 태어난 박정수 씨. 우리는 그를 박 차장이라 부르겠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를 위해 젊은 시절을 고향에서 농사일로 보내다 남들보다 늦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 들어간 중소기업에서 23년간 그는 정말이지 기계의 부품처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화려한 임원은 되지 못했지만 꾸준 일 마다하지 않고 가정을 지켰다는 자부심 하나는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55세에 조금 이른 퇴직을 하던 날 그는 후회 대신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60대 중반이 되어 첫 국민연금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65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박 차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냐는 안도감과 과연 이 돈으로 괜찮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그의 꿈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에 오르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던 아내의 보청기를 바꿔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빠듯해 보였지만 그는 아껴 쓰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며 애써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희망은 너무나 쉽게 부서졌습니다. 화창한 주말, 아내가 베란다의 화분을 옮기다 악! 소리와 함께 허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박 차장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아내를 거의 끌다시피 동네 정형외과로 갔고 의사는 큰 병원에 가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끙끙 앓는 소리를 들으며 박 차장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대학 병원 진단 결과는 급성 디스크 탈출증이었습니다. MRI 촬영, 비급여 주사 몇 대, 며칠간의 입원과 시술,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영수증. 거기에 찍힌 150만 원이라는 숫자는 박 차장의 한 달 연금의 2배가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 본 81세 어르신의 인터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의료비가 좀 부담되지만 병원 안 다닐 수도 없고 그 목소리가 마치 자신의 목소리처럼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아내 보청기를 바꿔주겠다던 약속이 한낱 사치처럼 느껴지는 깊은 굴욕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달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료 고지서. 소득이라고는 아내와 합쳐 연금 65만 원이 전부인데 평생을 바쳐 마련한 30평대 아파트가 재산으로 잡혀 매달 20만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가 고지된 것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였습니다. 아니 벌이도 없는데 집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이렇게 내라니. 이 집 팔아서 건보료 내라는 소리인가? 성실하게 살아온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은 바닥을 보이고 아내의 다음 외래 진료일은 다가왔습니다. 결국 박 차장은 끙끙 앓다 잠든 아내 몰래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노후 긴급자금 대부라는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의료비나 전세금 때문에 미래에 받을 연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어르신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작은 스마트폰 불빛에 비친 박 차장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가장으로서의 깊은 수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 차장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독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거나 곧 겪게 될 너무나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째, 우리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월 62만 원이라는 평균액은 사실상 허상에 가깝습니다. 한 사람은 불타고 있고 한 사람은 얼어 죽어가는데 방 안의 평균 온도는 적정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수급자 전체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연금액은 월 38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40만 원도 채 받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습니다. 박 차장님처럼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비정규직, 명예퇴직, 자영업으로 내몰렸던 세대의 상처는 노후 소득의 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실제 받는 연금이 생애 평균 소득에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실질 소득 대체율 역시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아 연금이 노후 빈곤을 막는 방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월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83만 명을 넘고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4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이는 누구는 용돈연금으로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룰 때 누구는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는 두 개의 대한민국이 연금 제도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 아픈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비극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최소한의 행동 지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변수인 내 몸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돈 아깝다고 국가 건강검진 거르지 마십시오.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절대 참지 말고 당장 동네 병원이라도 찾아가십시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순간 박 차장님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노후 자산 관리의 제일 원칙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닙니다.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간병비는 그 어떤 재정 계획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입니다. 두 번째, 내 연금을 내가 직접 해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당신의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십시오. 두렵더라도 그 숫자를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이때 그냥 액수만 보지 마시고 조기 수령 시와 연기 수령 시 금액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조기연금은 1년에 6%씩 최대 30%가 깎여 평생 갑니다. 반대로 5년을 미루는 연기연금은 1년에 7.2%씩 최대 36%가 증액되어 평생 지급됩니다. 건강과 재정 상황에 따라 이 선택 하나가 당신의 노후 수십 년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반드시 막아내십시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골든타임입니다. 박 차장님처럼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 때문에 건보료가 폭등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완충장치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 부족하다면 스스로. 두 번째, 연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활용하십시오. 지금 와서 얼마나 되겠어? 라는 생각 대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주어지는 세액 공제 혜택은 국가가 주는 가장 확실한 보너스입니다. 이것은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부족한 국민연금을 보완하고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5번째, 최후의 보루, 내 집을 활용하는 법을 공부하십시오. 주택연금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 선택지인지 냉정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간단히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품이 있는 노후를 보내는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내 노후가 벼랑 끝이라면 내 집에 안전하게 살면서 평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주택연금은 가장 강력한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62만 원의 현실. 병원 한두 번에 무너지는 노후. 이것은 분명 우리가 마주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그저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행동 지침은 거창한 재테크 비법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스스로 찾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전략입니다. 세상이 내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냉정한 현실 인식이 바로 희망의 첫걸음입니다. 희망은 복권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려나가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오늘 당신의 노후를 직접 지키기 위한 첫 행동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당신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